오늘 국민들 걱정이 너무 커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드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된 것이죠. 1억 불이면 1조 1천억 아닙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한 10여일 남짓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야밤에 기습으로 배치하고 배치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드 되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드를 배치를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 넘겨서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드가 안보가 아니라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이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말 바꾸고 또 눈치 보기로 일관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 정당들과 우리 대선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 버렸기 때문에 맞으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충분한 공론화 또 국회 비준 과정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은 밀실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배치 시기, 전격적으로 이렇게 배치되게 된 시기, 또 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이제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지금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불이면 1조 1천억,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우리가 것입니다. 부담할 일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겁니다. 자, 10억 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FTA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미 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협상의 문제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미 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정한 대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국방부 합의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불시에 사드가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에 내려 꽂힐 때 저는 그 사진 보고 일단 분노했는데요. 미군들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으러 대검찰청 들어갈 때 그 위에서 내려다보던 홍만표, 검사 새끼들. 이인규 이런 자들의 표정과 똑같은 표정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국민을 취업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은 차 안에서 웃고 지나가는 모습 봤을 때 웃으면서 일단,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죠.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딱 점령군이에요. 네. 이게 원래 국방장관도 영향평가를 마친 다음에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헬기로 다 전날랐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헬기로 못 날르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엑스밴드 레이더입니다. 그거를 헬기로 날랐다는 내부 안에 그 장치들이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트럭으로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11톤짜리 유조 트럭을 안으로 반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주민들한테 이걸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제보 사진을 보도가 왔는데 11톤을 실었다는 유료 트럭에 바퀴가 전혀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11톤 유료 트럭인데 빈 트럭인 거였지. 그래서 도대체 이 트럭이 왜 거기 와가지고 마을 입구에 자리를 치고 있나라는 이유가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이날 밤 새벽 3시에 마을 해관에 있는 주민들이 고립됐다고 SNS에 구조 신호가 옵니다. 그 구조 신호에 따르면 지금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수천 명, 무려 8천 명에 달하는 진압 부대들이 들어와서 마을 해관 안에 주민들을 고립시켜 놓고 그 도로에 있던 트럭을 앞뒤로 해가지고 길을 틉니다. 11톤짜리 트럭을 앞뒤로 해가지고. 그래서 도로와 도로 사이를 완전히 인해 장막으로 딱 둘러서 벽을 치고 그 사이로 유유히 트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돼 있는 어떤 진입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대로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요 미국에서의 입장도 뭐 다음 정권 때에 뭐 좀 더 논의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달리 이게 무슨 양아치 짓입니까? 갑자기 핵심적인 거를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정말 아씨 이거 화면에 그 미군 씩 웃는 이를 허옇게 드러내놓고 찍는 사진 찍고 웃는 모습이 정말 아우 너무 막 역겨운데요. 그러니까 2017년 탄핵이 된 이거를 정책을 도입했던 정부가 완전히 탄핵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경제 제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의 핵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고 중국이 군사 제재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 실험을 막아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경우도 있었죠. 아까 진미님 얘기한 대로 미국도 차기 정부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가 그거예요. 북한 먼저 가고 중국 먼저 가고 미국 가겠다. 문재인 얘기했던 게 바로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정부도 정부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의 유력한 사람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요. 더더욱이 국민 경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상태. 이 상태에서 사드를 누가 도입했는 거냐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누구 컨펌을 받고 이런 짓을 하는가라는 게 핵심적인 얘기가 될 텐데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환경평가 약속도 뒤집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컨펌을 누군가가 한다라고 하면 국방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금 황교안 이런 정도의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성주 배치 사드는 수일 내에 이 사람들 뭐 신났어. 시범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송구합니다도 아니고 며칠 내에 실제로 운영하게 돼 있어. 뭐 되게 신난 것 같아 이 반응이. 이런 상태이고요.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허를 찔린 것 같은 벙찌는 일단은 차기 정권 하에서 해결하는 걸로 한미 간에 대충 이렇게 싸가지 있게 서로 그렇게 합의된 거 아니었어? 라고 했다가 뭐야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진미님이 문제 제기했던 과연 누구한테 컨펌을 받고
누가 오더를 내렸느냐 이게 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화나. 정말 지금 화가 거의 많이 그 나는데 김관진이 마크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아니냐 하는. 개새끼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떤 얘기가 저한테 들려왔냐면 이미 그 땅을 미국에 양도했기 때문에 공여했죠. 소파에 의해서 네. 그 땅은 미국령이라는 거예요. 미국령이에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가능해요? 네, 아니, 소파 협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의 땅을 공여를 하게 되면 그 땅은 미국 땅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공여까지는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 소파 우리가 속국이라고 쳐. 존재가 if 속국. 속국이라고 치자고.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속국. 꼭 맞아요. 속국이라고 치는데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소송리 주민을 탄압하라고 누가 명을 내렸나요? 경찰청장이 내렸나요? 일단 명령권자는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을 움직이는 황교안입니다. 그죠? 지금 정부는 무공부 상태예요. 그럼 황교안이 이 개자식이 어쨌든 김광진의 말을 듣던 한민구를 말을 들었던 1, 2, 3 김광진, 한민구, 황교안은 지금 자국민의 7, 80대 어르신들을 짓밟아버리고 주권을 내다 바치고 사드를 통과시켜버린. 저 소송리 갔다 왔거든요. 그 좁은 도로를 통과시켜서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대통령 후보들하고 논의도 없이 설치를 완료해버렸습니다. 이미. 그죠? 법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짜증나. 그리고 더 저가 화가 나는 건 분노하지 않는 우리 국민. 이 노예근성. 우리는 정치인, 국민, 그다음에 유정자들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라를 어떻게 적폐를 청산할 거냐. 분명히 말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시기에 이 군 마피아들이 기습적으로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입이 닳도록 자랑했잖아요.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대안 보관을 낸 게 문재인이었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국익 우선 차원에서 놓고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용서할 수 없다. 이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네. 일단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수장이 김관진이에요. 그렇죠. 김관진이 아직도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도 청와대 안보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된 이후에 미국을 2번 갑니다. 그리고 나서 화답하듯이 국방장관 매티스하고 그 부통령 펜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방식대로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해치우겠다는 게 분명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파에 대해서는 소파 규정에 이런 게 있대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안 된 상황이고 그 탄핵당한 정권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협상하자고 할 여지가 있대요. 규정에도. 그러니까 이 규정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기 전에 뭔가를 들여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요구는 미국의 요구가 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관진을 필두로 한 국방 비리로 의심되는 자들이 미국에게 계속 닥달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김관진이 미국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그렇지. 그걸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미국한테 계속해서 지금 읍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와줘요 해서 국방부 장관 왔다 가고 부통령 왔다 가는 방식으로 알박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전에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검 사안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성주나 김천 계시는 주민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국 군도 아니고 한국의 경찰이 미국 군을 보호해주면서 갈비뼈가 나가고 부상당하게 만드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현장에서 그 당시에 그것을 겪으신 분이 올리신 글을 좀 제가 담담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경찰 8,000명이 동원되었다. 무장경찰 4명씩 집집마다 배치되어 주민들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롯데골프장 반경 10km 내 차량 통행을 완전 차단했다. 소송리 마을을 지키는 원불교 교무들과 마을 주민들을 고립시켰다. 막고 있던 주민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차를 끌어냈다. 원불교 교무와 주민 13명이 손목골절, 갈비뼈 손상 등 부상당하고 1명이 연행됐다. 그리고 사드
장비 차량을 반입했다. 미군은 웃음지며 차를 운전했다. 경찰들은 군사작전이라며 모든 출입을 막았다. 이게 나라냐.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미국은 한반도를 침탈했다. 이제 한반도가 미국의 식민지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운동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올리셨고요. 제가 이 소파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공식 반응이 나온 거하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가동을 하겠다라고 나온 반응은요. 국방부의 입장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먼저 나온 반응입니다. 미국에서 정상 가동될 거다. 곧이라고 그랬어요. 곧 정상 가동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입니다. 지난 밤에 미국에서 그런 발표가 나왔고 그거를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대로 받아서 쫄개처럼 발표를 한 거고요. 소파에서 푸른나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일방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공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승인권자가 미국이에요. 아, 요청을 그러니까 하는데. 요청을 하는데 네. 받아줄 거 말고는 미국 맘이다. 미국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예전부터 계속 소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던 여러 가지 중에 진짜 하나가 불공정한. 예, 이건 식민지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이게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을 하면서 맺었던 그 조약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대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똑같은 내용이.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있었던 조약을 그대로 갖고 와서 소파를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소파 관련해서 주둔군 지휘 협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한 30글자 정도 되는데 이 협정 원래 원 제목이 주한미군의 주둔군 지휘 협정이에요. 그런데 공유지에 미군이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 협상에 관계된 거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시작한 필리핀이 있고 일본이 있었어요. 필리핀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하고 협상하고 하다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용을 했고요. 그 결과 필리핀 전체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었어요. 수빅만에 있는 미군 기지도 나갔고 또 하나 일본 오키나와나 이런 부분도 보면 일본은 지금 현재 일본도 수십 년간의 그 싸움 끝에 현재 5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돼 있어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간도 없고 그리고 미군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 땅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중국이 미사일을 날려서 사드 부지에 미사일을 떨어뜨리잖아요. 우리나라에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미국에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혀 거기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무슨 우리가 범인을 예측을 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득 보는 놈이 누구냐 보는 것처럼 이 사드 배치로 미국이 손해보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돈 벌죠. 다 이익이죠. 근데 한국이 손해보는 건 너무나 많아요. 한국이 얻는 북한 핵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이것도 불확실해. 근데 손해보는 건 너무나 많아. 이 자체는요. 문재인 미래 대통령께서 이 생각 한번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길들이기 아니겠어요? 네, 길들이기죠. 그러니까 너가 무슨 보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걸. 왜냐하면 미리 다 해버릴 거니까.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김광진이 미국에 가서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했겠죠. 저 새끼 빨갱이니까 큰일 납니다. 지금 북한하고 합의 못하게 만들어야 근데 된다. 그런 말이 먹히겠어? 아니 그러니까 먹힌다니까 얘네들은. 정권 바뀌고 나면 사드 배치하기 힘드니까요. 지금 빨리 손을 쓰셔야 그리고 합니다. 커미션 처먹거든.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 기습적으로 할 이유가 없고요. 없죠. 이건 도발이고 침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박근혜도 없고 순실이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관진이는 누구랑 돈을 나눠 먹기 위해서 일을 하나? 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적폐 세력 박근혜, 최순실과 맞닿아 있고 걔들이 없어도 수금을 완료하고 분배를 약속하고 있는 추진 세력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번에 군 마피아들은 MB? 조사도 받지 아니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윤회라고 추측이 돼요. 아하. 그 당시에 기사드 같은 게 들어오고 미국에서 무기 들어올 때 관련돼 있다고 하는 인물이 정윤회가 일정 게이트 때 축출됐지만 사실상 그 라인은 저는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라서 자리 우리나라 국민을 취업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은 차 안에서 웃고 지나가는 모습 봤을 때 웃으면서 일단, 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죠.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딱 점령군이에요. 네. 이게 원래 국방장관도 영향평가를 마친 다음에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헬기로 다 전화를 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헬기로 못 날르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엑스밴드 레이더입니다. 그거를 헬기로 날랐다는 내부 안에 그 장치들이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트럭으로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11톤짜리 유조 트럭을 안으로 반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주민들한테 이걸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제보 사진을 보도해 왔는데 11톤을 실었다는 유료 트럭에 바퀴가 전혀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11톤 유료 트럭인데 빈 트럭인 거였지. 그래서 도대체 이 트럭이 왜 거기 와가지고 마을 입구에 자리를 치고 있나라는 이유가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이날 밤 새벽 3시에 마을 해관에 있는 주민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이제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지금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불이면 1조 1천억,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우리가 것입니다. 부담할 일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겁니다. 자, 10억 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가장 큰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드가 안부가 아니라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이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말 바꾸고 또 눈치 보기로 일관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 정당들과 우리 대선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 버렸기 때문에 맞으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충분한 공론화 또 국회 비준 과정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은 밀실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드 배치 시기, 전격적으로 이렇게 배치되게 된 시기, 또 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오늘 국민들 걱정이 너무 커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드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된 것이죠. 1억 불이면 1조 1천억 아닙니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게 됩니다. 저는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한 10여일 남짓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야밤에 기습으로 배치하고 배치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드 되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드를 배치를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 넘겨서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FTA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미 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협상의 문제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미 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정한 대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국방부 합의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불시에 사드가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에 내려 꽂힐 때 저는 그 사진 보고 일단 분노했는데요. 미군들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으러 대검찰청 들어갈 때 그 위에서 내려다보던 홍만표, 검사 새끼들. 이인규 이런 자들의 표정과 똑같은 표정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찰